안녕하세요. 은석입니다. 오늘은 10번째 강의로 PT 유형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T 유형은 정보 전달형, 설득형, 행동 촉구형, 그리고 오락형이 있다고 이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PT 유형별 전략은 전략 절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팀원들로부터 원래회의만 끝나면 원성을 듣는 A팀장이 있습니다. 원래회의는 매월 한 번 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업계획 대비 실적과 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에 팀장이 나와 팀원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팀장이 프레젠테이션만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팀장이 PT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팀장은 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 촉구를 하는 형태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잔소리에 가까운, 즉 다시 말해 정보 전달형의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팀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만이 쌓여간 것입니다. 결국 팀의 실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PT 유형별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PT 유형별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먼저 정보 전달형 PT 전략입니다. 정보 전달형은 어떤 객관적 사실이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 전달형 PT의 핵심은 청중이 알고 싶어하는 요구에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입니다. 정보 전달형은 크게 서술적 PT, 설명적 PT, 그리고 논증적 PT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서술적 PT는 청중의 마음속에 명확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형의 PT는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와 같은 육하 원칙의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형태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설명적 PT는 청중이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외와 같은 질문이라든지 이슈, 개념, 아이디어, 신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논증적 PT는 절차나 과정 등을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기계가 작동하는 방법,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 등과 같이 어떻게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제공할 때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의 작동 방법이나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프레젠터는 상황에 따라 어떤 전개 방식을 선택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효과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형 PT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정확성은 실제 상황 또는 활동을, 객관성은 편견이나 사실에 대한 느낌보다는 상황 또는 활동의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편 완전성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고, 선별성은 관련된 사실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은 한쪽 측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객관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석성은 청중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명확성은 청중에게 명확한 용어로 상황 또는 활동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보 전달형 PT 전략은 청중의 욕구를 파악해 어떤 주제에 대해 객관적 사실이나 새로운 정보, 지식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특히 7가지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설득형 PT 전략입니다. 설득형은 무언가 얻기 위해서 청중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득형 PT는 프레젠터가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경향적 PT와 작용적 PT로 구분됩니다. 먼저 경향적 PT는 청중의 믿음, 태도, 가치 등과 같은 경향성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작용적 PT는 청중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 활용됩니다. 프레젠터는 믿음, 태도, 가치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사례로 콘텐츠를 만들고,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행동 변화에 적합한 사례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레젠터는 설득형 PT에서 청중을 설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메시지의 증거와 논리성의 활용입니다. 대부분의 청중들은 자신이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프레젠테이션 상황 속에서 프레젠터가 증거와 논리성을 사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프레젠터는 뛰어난 논리성과 증거를 활용하여 청중을 설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득에 영향을 주는 프레젠터의 신뢰성으로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뢰성이 높을수록 설득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프레젠터가 믿음성, 역량, 역동성,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획득됩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으로는 증거와 논리성을 사용하고, 프레젠터가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청중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설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중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프레젠터는 청중의 개인적 직무 보상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이러한 요구와 관련된 설득적 제안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그 밖의 청중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조직의 주요 인사를 파악하여 이들을 설득함으로써 다른 조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프레젠터는 이런 설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프레젠테이션 콘텐츠를 만들 때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설득의 접근 방식에 관한 전략입니다. 접근 전략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에토스는 프레젠터의 명성이나 신용을 바탕으로 청중을 설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명성, 신뢰감, 호감 등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레젠터에 대한 인격적인 측면을 통해 청중을 설득한 것으로 설득 과정에서 60%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에토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프레젠터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남들이 인정하는 업적을 만들고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에 호소한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설득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유머나 연민 등 감정을 자극해 마음을 움직이는 측면으로 설득에 30%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시간에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옮기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납득됐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청중의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청중의 마음은 논리적 접근보다는 감성적 접근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고스는 연구 결과, 통계, 수치 등을 이용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논리적 근거나 실증적인 자료 등의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설득에 10%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프렌트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토스가 강점이면 에토스를 부각하고, 에토스가 약하면 파토스와 로고스를 강조해서 설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동기부여형 PT 전략입니다. 동기부여형은 청중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 촉구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레젠터는 청중들이 그럴 기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중이 프레젠터에게 호의적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목표를 부여하고 경쟁을 불러일으키도록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오락형 PT 전략의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유머나 농담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내용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중들이 여성인 경우 군대 얘기를 농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락형의 특성상 청중을 재밌게 만드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까불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품위를 지키면서 청중을 재밌게 하는 에피소드와 스토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PT 유형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 전달형은 청중이 원하는 요구를 파악하고 그런 알고 싶어하는 요구에 어떻게 답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설득형은 메시지 증거와 논리성 활용, 프렌트의 신뢰성, 청중의 심리적 요구 충족 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중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